그분이 8억 5천에 구입을 해서 한 10억 5천 5백인가에 매도를 하셨으니까 한 2억 정도 수익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빨리 매도하셨어요. 4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요즘에 이런 거 거짓말 치는 강사들이나 플랫폼들도 되게 많던데 이거 거짓말 아니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디 가시나요? 제가 예전부터 봐왔던 상권이 있는데 거기 좀 어떤지 상황이 구경하러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장 가는 거죠, 한마디로. 최근에 좀 좋은 소식이 있다고 들었는데. 수강생 한 분이 매도를 해서 억 단위 수익을 좀 낸 사례가 있거든요. 네, 그게 좀 너무 기쁜 소식이죠. 그러면 얼마 정도 수익이 난 거예요? 그분이 8억 5천에 구입을 해서 한 10억 5천 5백인가에 매도를 하셨으니까 한 2억 정도 수익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박이네요. 기간은 그럼 어느 정도 걸린 건가요? 그분이 좀 특이한 게 진짜 빨리 매도하셨어요. 4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등기가 작년 9월이었고 매도 계약서 작성한 게 올 1월이니까 4개월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단기간에 팔면 양도세가 엄청나게 나온다 들었던 것 같은데 양도세도 엄청 많이 나왔겠네요. 근데 그분은 처음부터 법인 사업자로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양도세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 대박이네요. 근데 이게 예전 사례가 아니라 최근 사례예요? 네네, 맞습니다. 한 1개월 전 사례죠. 공부하고 분석하면 저도 가능한 건가요? 네. 오늘 가는 상권이 그 수강생이 구입했던 곳이랑 좀 구조가 비슷해요. 현장에서 같이 보면서 분석해보시면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이해가 바로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가실까요?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수강생 성과가 좀 어마무시한데 수강생분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그분은 처음 봤을 때가 20대 후반이었고 지금 30 정도 됐으려나? 20대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박이네요. 엄청 젊네요. 네네, 좀 젊죠. 그럼 그분은 어떻게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조금 특이하신 분이었어요. 제가 강의를 잠깐 쉬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따로 연락 오셔가지고 강의 언제 오픈하는지 그런 거 물어보시고 이제 상가 구입하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 하고 연락이 오실 정도로 굉장히 열정적인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수업 들으면 진짜 열정적으로 잘하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안 그래도 실제로 강의를 들으시니까 진짜로 적극적으로 질문도 많이 하시고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라도 뭔가 더 알려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열심히 하신 게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지 않았나. 그럼 그분의 열정이 이런 좋은 성과에 한몫한 거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요즘에 이런 거 거짓말 치는 강사들이나 플랫폼들도 되게 많던데 이거 거짓말 아니죠? 큰일 나죠. 요즘 거짓말하면. 왜냐면 성과가 너무 좋고 또 상가는 투자하면 무조건 망한다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상가로 이렇게까지 수익이 난 게 저는 좀 믿기지가 않아서요. 근데 요즘 이런 거로 거짓말 하면은 감옥 가지 않나요? 그쵸? 예. 요즘 수강생 성과 같은 거 거짓말하고 그걸로 수강생분들 끌어모아가지고 수백만 원대의 강의를 파는 플랫폼이 많은 걸 저도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수강생들을 결국엔 끌어모으기 위한 기망행위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강의를 팔아서 수익을 내고 있고 이게 이제 제 본업 외에 부업처럼 된 느낌이 있긴 있어요. 근데 제 강의는 가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백만 원은커녕 이제 10분의 1도 안 하는 가격이잖아요. 이제 그거 벌겠다고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강의를 팔게 되면 저는 솔직히 더 손해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수강생분들이 이 강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아마 수업 1시간 정도만 들어도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쵸? 분명히. 네. 저는 철칙이 하나 있는데요. 제 강의를 한 번만 듣고 끝내는 수강생분들이 아니라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하고 오랫동안 가고 싶은 꿈 같은 게 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성과가 난 수강생분도 제가 지금까지도 따로 연락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런 분들이랑 이야기하고 공부하고 하다 보면 저도 또 배우는 게 있어요. 그분들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뭔가 모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꾸준히 지속될 수 있고 같이 이제 긍정적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저한테도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수강생분들한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수강생분이 그렇게 저렴하게 구입을 했다면 수강생분한테 팔았던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 싸게 판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유가 뭐예요? 뭐 금매 이런 건가요? 그 당시에 수강생분이랑 그 물건을 함께 분석했을 때 금매도 맞았고 매도하시는 분이 그 상가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시고 계셨어요. 상가 같은 경우는 개별성이 워낙 강해서 본인 상가의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걸 파고들어서 저렴하게 구입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2억. 저는 지금 좀 배가 아파서 촬영하면서 현타가 좀 오네요. 실은 배가 저도 굉장히 많이 아픕니다. 장난입니다.
대표님 여기 온 곳은 어디예요? 지금 가고 있는 상권 같은 경우는 주변 세대가 한 5,000세대에서 6,000세대 이상급으로 형성이 돼 있는 상권이에요. 흔히 말하는 그런 항아리 상권이라고 불리는 곳이고, 좀 전에 말씀드린 수강생분이 구입한 상권이랑 거의 비슷한 그런 상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현장에 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따가 가서도 보여드리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지도상으로 봤을 때 동선이나 이런 게 현장에 왔을 때도 부합하는지, 그게 잘 맞는지, 그런 거를 먼저 체크하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곳으로 사람들이 다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현장 분위기를 보는 편입니다. 제가 한번 가서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저기 보시면 네. 실제로 아파트의 보행자 도로 같은 게 있잖아요. 아, 저기. 네네네네. 저런 보행자 도로로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하거든요. 그럼 저런 곳들은 좀 잘 봐야 돼요. 저런 문으로 통해 가지고 나와서 상가를 이용하러 어디로 가는지, 이게 되게 변수가 많거든요. 지도만으로 봤을 때는 못 봤던 것들이 현장에는 저런 걸 볼 수 있어서, 현장에는 한 번쯤은 꼭 와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좋은 지역 상가를 사면 성공 확률이 올라가나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도 상권으로만 봤을 때는 괜찮지만 지역적으로 핫한 곳이냐라고 했을 땐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상가는 결국엔 장사를 하는 곳이잖아요. 네.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이용할 거냐가 훨씬 더 중요하고, 지역적으로 핫하고 이런 거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뭐 지역적으로 핫한데 그 상가를 이용할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으면 의미가 네. 없잖아요. 그럼 아파트는 지역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네네. 근데 상가는 그렇진 않나 보네요. 아, 상가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럼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아까 수강생이 구입한 상가가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일단 뭐 해당 상가의 주변 시세를 좀 봐야겠죠.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내가 구입하려고 하는 그 상가가 월세를 최대치로 받았을 때 얼마까지 받을 수 있냐, 이게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수강생이 구입한 상가 같은 경우는 해당 상가가 월세를 굉장히 저렴하게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대치로 받을 수 있는 것보다 저렴하게 받고 있었으니까 월세를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좀 있었다라고 판단이 됐고, 그것 때문에 이제 매매 가격도 저렴하고 해서 그렇게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증금이나 월세 얼마 받고 있었던 거예요? 아, 수강생이 구입한 상가는 처음에 구입했을 때는 8천에 320만 원 받고 있었거든요. 보증금 8천에 월세 320. 근데 이제 저랑 수강생 공부하면서 분석하고 판단했을 때, 아, 여기는 월세 380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받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서서, 그것 때문에 좀 저평가가 돼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고 구입했던 물건입니다. 그러면 그 상가는 A급이었던 거예요? 아니면 B급, C급 정도 되는 거였나요? A에서 B급 사이였고요. 너무 A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A에서 B급이어도 구입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거는 이제 워낙 장사가 잘 될 만한 위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사가 얼마나 잘 되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거기는 그런 내용에 부합하는 장사가 잘 될 만한 위치여서 A에서 B급 사이였는데도 구입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유동인구 주변 세대 이런 거 이야기 하잖아요. 네네. 그럼 그런 거 중에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따로 있으실까요? 일단 그 상권의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거주하고 있는지, 세대수를 일단 첫 번째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인근에 거주하는 세대수가 소비를 하러 어디로 향하는지, 이걸 좀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 상권은 공실이 주변에 많이 없었어요? 네네, 공실이 아예 없었습니다, 거의. 그리고 여기 상권 같은 경우도 보시면 공실이 거의 없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요즘에 뭐 공실 많다,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많지만, 공실이 나는 곳들은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처럼 공실이 거의 없는 곳들도 어느 정도 좀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차이점이 뭔지를 좀 아시면 좋고, 그런 차이점들을 공부해 나아가시면 상가 투자에서 크게 실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도 수강생이 구입했던 상가처럼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나요? 아, 요즘에 좀 특히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상가라고 하면 공포에 좀 많이 질려 있는 상태잖아요. 뭐 상가 구입하면 큰일 난다, 망한다, 뭐 자영업자 폐업률 역대 최대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미디어에 정말 많이 나와서 진짜 위치가 좋은 상가인데도 불구하고 급매로 나오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이 상가 투자하기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좋은 상가도 많이 나오지만 그만큼 안 좋은 상가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걸러내는 눈을 기르는 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수강생분이 처음부터 그 상가를 구입하면 아 이건 10억 5천 정도에 팔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는 그건 구입하자마자 팔면 아마 9억 5천 이상은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고, 수강생분한테도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구입하자마자 1억 정도 수익은 날 수 있는 물건이니까 편하게 갖고 계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훨씬 더 큰 금액에 매도를 하셨더라고요. 저도 진심으로 기쁩니다, 진짜. 매도 가격이 이렇게
이렇게 높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지만 그래도 8억 5천이면 저렴하다는 판단은 충분히 하셨던 거네요. 그쵸. 그런 판단 같은 경우는 가치 분석 내용이잖아요. 이거는 한 번만 배우시면 진짜 쉬워요. 근데 대부분이 이 계산법을 몰라가지고 이 가치 판단을 못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4개월 만에 팔렸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팔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제 수업에 만약에 공실이 나면 어떻게 빨리 임차를 맞추는지, 그리고 매도는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한 챕터가 따로 있거든요. 근데 그걸 전부 수강생분한테 설명을 드리고 제가 따로 만나서도 좀 조언을 많이 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보다도 수강생분이 진짜 열정적이셔가지고 큰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단기 매도 전략이었던 건가요? 아니요, 이게 수강생분도 처음부터 뭐 매도를 바로 할 거다라고 생각은 안 하셨고, 저도 처음에는 어차피 월세 잘 나오니까 계속 갖고 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수강생분이 매도에 한번 도전해보겠다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되더라고요. 10억 5,500에 매수한 사람은 왜 그 가격을 지불을 했을까요? 10억 5,500에 구입하신 분이 월세 대비 생각했을 때 그렇게 비싸게 구입한 가격은 절대 아니거든요. 진짜 적정 가격에 잘 구입하신 거고, 수강생분도 적정 가격에 매도를 잘 하신 거예요. 근데 수강생분이 구입하셨을 때 워낙 저평가가 돼 있던 물건이라 그게 이제 이런 차익을 만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수강생분이 어리신데 어떻게 그렇게 용기를 갖고 구입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인간이 원래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는 습성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랑 마찬가지로 상가 같은 경우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충분히 두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수업을 듣고 지식이 쌓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생긴다, 그러면 그때부터 좀 무서워하는 감정들이 많이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수강생분도 투자가 가능한 상태로 들어섰던 거죠. 그분도 맨 처음에는 많이 무서워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 수업 들으시고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생겼다 보니까 확신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설명드린 상권이 무조건 좋으니까 구입해라 이런 건 절대 아니니까 그거는 좀 아셔야 되고, 분석을 좀 더 세세하게 해야 되거든요. 상권이 아무리 좋아도 비싸면 저희한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눈을 기르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대표님, 만약 수강생 상가가 안 팔렸다면 어떻게 대응하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갖고 있으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그 상가는 가지고만 있어도 앞으로 수십만 원의 월세를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상가였잖아요. 돈이 계속 들어오고 공실날 걱정도 크게 없는 상가였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 급하게 먹지 마셔라 라고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그럼 전 이쯤 되면 좀 대출이 궁금한데요. 나이가 어린데 그 상가 구입하면서 대출이 잘 나왔는지가 제일 궁금해요. 그 수강생분 같은 경우는 대출이 70% 정도 나왔고요.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80%에서 85% 정도 대출을 받았었거든요. 기본적으로 60% 이상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대표님, 이걸 따라하면 누구나 2억 정도는 벌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그거는 절대 아니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솔직히 사기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제 투자도 하고 있지만 강의도 병행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분들보다 확률적으로 성공 확률이 높을 뿐이지, 제가 투자하는 물건이나 제가 추천하는 물건들이 전부 다 이런 성과가 나온다라고 말하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하시다 보면 남들보다 성공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갈 거다라는 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상가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실까요? 요즘 상가 투자 고민하고 계신 분들 진짜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더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월세를 받고 싶은데 공실이 많다라는 이야기가 많으니까 무서워가지고 구입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생각이 거기서 멈추거든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가를 사냐 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알고 구입하느냐, 이게 훨씬 중요하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사지 말아야 할 상가들은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만큼 또 사도 되는 물건들도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상가는 무조건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근데 공부하고 판단해 봤을 때 입지가 맞고 가격이 괜찮다라고 하면은 상가는 충분히 아직도 기회가 있고 매력적인 부동산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의 기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번만 익혀두면 앞으로 상가 구입을 할 때 평생 동안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많이 유용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월세 받으실 분들 뿐만이 아니고 좋은 자리에서 장사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강의가 아니더라도 꼭 검증되고 좋은 강의들을 들어보시고 스스로의 기준을 만드신 다음에 투자든 자영업이든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조급하게 투자하지 마시고 충분히 공부하고 스스로 납득이 된 다음에 움직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정말 좋겠고,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들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